봅시다라라 펜 들고 존중하고 배우는 대화. 이거 시제하고 이런 거 좀 배웠어 상민이는 옛날에 거기 가서 뭐 이런 거 배웠어 비동사동 높임법. 죽을래 씨. 배웠는데 한 번 모르면 어떡하냐. 우리 좀 했단 말이야. 보자. 자 여러 가지 글 담아 대화 원리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요소들을 배울 거고 우리는 담화 간습 같은 것들도 배울 거고 왼쪽에 보면 대화의 원리라고 있어. 기억해놔. 쉽다고 넘어가지 말고 서술형을 쓰려면 정확히 개념을 외워놔야어. 이번엔 다 85 이상은 나와야 안 되겠나. 원활한 대화를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목적 동그라미, 상대 동그라미, 상황 동그라미. 자,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느냐? 뭐 알아야 지킬까 아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특별하게 느꼈던 표현이 있나요? 이거는 뭐 언제적 그림이고 요즘 뭐 엄마 뭐 저거 뭐고 옷을 좀 구찌가 샤넬이가 누비똥이가 가방은 좀 뭐고 아뭐 엄마 좀 비상 누리는데 명품을 입고 오셨네 우리가. 저 뒤에는 학생이가 선생님이가 뭐 다 주황색이고 자뭐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봅시다. 자 왼쪽에 높임 표현을 할 건데 말하니가 대상을 세 가지로 우리는 나눌 거야. 주체, 객체, 상대. 그리고 미안. 대상은 주체, 객체로 잡을 거고 상대방을 상대 높임으로 잡을 거야. 근데 상대 높임은 높이는 것도 상대 높임이고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이라고 우리가 한번 했었어. 잘 기억해야 돼. 높임법을 써라 이래 나오면 애들이 높이는 거 이래 쓴단 말이야. 아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 얼마큼 높여, 얼마큼 낮춰 하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높임법인데 뭐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 근데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나누다 보니 좀 어려워. 우리가 보자잉. 성인아 우승 축하해. 선생님께서도 기뻐하시지. 등굣길에 선생님을 배웠는데 방송 끝나고 교무실에 들르기로 했어. 오성인이 우승을 축하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자, 바로 이게 나오면 안 돼. 어떻게 알아? 이거 몰라. 자, 가봅시다. 주체라는 건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건데 주체가 뭐라 배웠지 세훈아 우리? 뭐를 행동을 하는 거. 뭐 행동이 아닐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편하게 하려고 이걸 누가 해? 그 사람 이걸 해?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행동을 생각해. 뭐 상태도 있기는 해. 즉 우리는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를 높이는 방법을 주체 높임이라 할 건데 나는 선엄한 의미가 잘 안 된다. 혹시 조사가 잘 안 된다. 격조사 없나? 자, 그럼 뭐 선엄한 의미만 쉽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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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 갔어? 왜 안 돼? 뭐야? 어잉? 야, 니 말고 이 자식아. 봐봐, 강민아.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뭐 이렇게 바뀌잖아. 이거를 용언에 뭐라 했노? 용언에 뭐라 했노? 이렇게 모습을 바꾸는 걸 용언이 뭐 하는 거라 했노? 변동할 때 이번에 공부를 대충 했다는 거잖아. 이 녀석아. 활용이라 하잖아. 활용. 용언이 활용할 때 뭐 하잖아 우리가. 그때 안 바뀌는 얘 앞에서 안 바뀌는 임마 변동할 때
얘를 뭐라 배웠노, 상민아, 우리가? 한 개도 안 됐다, 씨. 외쳤네, 무시점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뭐라고? 죽여라, 저거. 영훈 시험 어떻게 쳤냐? 아, 영훈도 안 들어갔구나.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씨. 간이를 안다. 그리고 너 그거 내가 문법 그 문법 공부해오라 그랬지? 그럼 그거 있을 건데, 임마. 리을 기억이 영혼의 어간의 활용형에서 어간의 받침이 다 있을 건데. 모르고 읽는다는 얘기잖아. 모르고 그냥 글만. 모르고 읽으면 안 돼. 네가 네 걸 만들어 갖고 읽어야지. 국어를 소리 내서 읽을 줄 안다고 읽는 게 아니야. 다다시 읽어서 물어. 구분 못 해. 은변동이 제가 들어갈 건데. 얘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 들어갈기는 사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어차피 문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 안 하면 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하는 거고. 넌 안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모르면 또 나중에 맞춤법 못 해. 우리가. 어간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임마는 말의 끝에 있으니까 어미라 해. 꼬리 미자 써서 뒤에 붙는다 이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야를 뭐라 해, 상민아? 어간. 야도 하나만 해. 내 말 낚이지 말고. 얘도 도 하니까 또 어간이라 하지. 어미. 얘는 크게 얘기해봐. 이래 된다고. 그럼 어미가 두 개 있으니까 우리는 이름을 정해보자고. 어미가 두 개니까. 끝에 있는 어미를 끝에 있는 어미를 말의 끝에 있으니 어말 어미라 하고, 그럼 맨 끝에 오면 다 어말음이야 무조건. 펜 들고 세우는 알아도. 엇은 어말음이다 먼저 오니까, 항민아 먼저 선자 써서 선 어말음이, 빨리 하면 선어말 어미 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적어 넣어. 또 아는 사람도 내가 얘를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 거고, 얘를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 거야. 다르지? 달라. 이걸 다 구분해야 돼. 이 대충 보면 안 돼. 특히 상민이. 대충 보면 안 돼. 상민이 조사는 돼, 안 돼? 빨리 이게 조사 돼, 안 돼? 이렇게 있을 때 얘도 는이고 얘도 는이지. 근데 야는 뭐라 배웠어 방금? 정확하게 막 천천히 얘기해도 돼. 빨리 얘기하려 안 해도 돼. 천천히 정확하게 하면 돼. 어미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조사야. 그럼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보니까, 아, 얘는 혼자 쓰고 얘는 혼자 못 써. 내가 적으면 얘는 이렇게 적을 거고 얘는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야, 쌤이. 형님 됐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민준아, 야의 문장 성분이 주어, 얘가 목적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문장에서 이 내라는 놈은 어떻게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지? 가가 있으니까. 가 때문에. 저거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저요? 니요. 누구 그래. 그러면 얘는 잘 들어. 일단 조사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주어로 만들어주는 조사니까 격조사 중에서 어떤 자격을 주는 조사가 격조사거든. 격조사 중에서 격조사를 하면 되겠지 우리가. 근데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 빨리 해서 주격조사를 하잖아. 영어에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을은 세우나 뭐가 되노? 목적격
조사하면 되겠지, 그지? 만약에 내가 문장에서 왜 자꾸 이게 나오지? 내가 학생이다. 내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다. 뭐 이래 나온다 치면 얘는 얘를 소수로 만들어 주니까 소술격 조사. 걔는 선생님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니까 부사격 조사.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알아야 될 건 주격, 소술격, 부사격. 그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 그러면 아까 했는 거에 다시 본다면 주체 높임이라는 말은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건데 주로 소수어에 터너말 어미 시를 쓸 거고 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가다 경우는 가시다 읽다 경우는 읽으시다 뭐 상황에 따라서 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주격조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랑 가야 은느는 뺄 거야. 은느는 보도사에서 일단 뺄 거고 우리는 이 가만 볼 거야. 이가를 안 쓰고 깨서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계시다, 주무시다 같은 말들은 이게 헷갈려. 시험에 한 번씩 나오면 민준이 헷갈리지 마. 계시다는 계다에 시가 붙은 게 아니야. 주무시다는 주무다에 시가 붙은 게 아니야. 원래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특수어이라 해. 우리는 원래부터 높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 특수어이라 해. 얘가 주체냐 뭐 객체냐를 묻는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서 주체가 됐고 어떤 방법을 썼고 같은 방법을 쓴 건 뭐고 다른 방법을 쓴 건 뭐고가 나올 거야. 방법 세 가지가 있어. 선언, 의시, 주격, 조사, 깨서 이것도 막 바꿔. 조사, 시를 쓰고 뭐 어미, 깨서를 쓰고 막 나온단 말이야. 대충 보지 마. 이 글자만 보지 말고 앞에 걸 봐. 종류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시를 쓴 게 아니고 잡수시다 같은 경우는 잡수다 라는 걸 특수어휘로 잡고 거기에 다시 시를 붙여서 선언말면 시를 붙여서 높임의 의미를 드러냈다고 가르치는 쌤도 있어. 뭐 그런 쌤도 있고 안 그런 쌤도 있고 좀 그래. 얘는 좀 특이해. 잡수다를 볼 거냐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아마 시를 붙인 게 맞긴 한 것 같아. 학교마다 좀 달라서 쌤들이 그건 좀 우리가 봐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높임 표현을 찾을 거야. 앞에 봐. 집에 가서 내가 허락한 대로 해갖고 와. 제발 상민아, 세훈아, 쌤 시키는 대로 해갖고 와. 높임 표현을 찾아 동그라미를 칠 거야, 너희는. 무조건. 문제 풀 때. 누구 때문에 썼지, 상민아? 뭐요? 누구 때문에 썼지? 누구 때문에 썼지? 선생님 때문에 썼어. 그럼 선생님은 이 기쁘다라는 행동을 해야 안 해? 행동이라고 생각 통일할게. 해야 안 해? 해요. 하지. 그러면 주체. 만약에 안 해. 그러면 객체. 주체, 객체 두 개밖에 없어. 자, 주체는 주어에 해당하는 대상. 근데 우리는 행동을 하는 어떤 이라고 생각을 해 놓을 거고 객체는 반대야. 행동을 안 하면 돼. 그러면 세훈아 여기서 높임법을 쭉 찾아보니까 뵙다가 있네. 뵙다. 배다. 누구 때문에 썼노? 민준이. 선생님. 이 행동을 안 하지. 민준이가 얘기해. 그러면 객체. 두 개밖에 없어. 어렵지 않아. 쉬워. 어디 갔어? 객체가 설명이 없어. 이씨. 여기 있구나. 자, 객체 높임은 우리는 행동을 안 하는 거 이렇게 잡았지만 정확히 하면 목적어, 부사어, 을를 집어넣을 수 있으면 부사어,
아니, 목적어. 근데 애들이 을을 외우니까 이런 문장에서 옛날에 문제로 서술어가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맞다 그래. 70% 이상이 맞다 그랬어. 애들이 을을 외운단 말이야. 외우면 안 돼. 을이 있으면 100% 목적은 거고 99%겠네. 을이 없으면 을을 넣을 수 있는 게 목적어야. 얘 을을 넣을 수 있잖아.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시험에 만약에 목적어를 높이는 걸 써라 이렇게 하면 객체구나 아는데 소수로의 대상이 되는 걸 이래 나오면 애들이 몰라 잘. 소수로의 대상이 되는 건 뭐야 문장 성분이 세훈아? 응? 목적어지 목적어. 근데 자꾸 주어라 생각해 애들이. 나 밥 먹어에서 소수로 행위의 대상은 뭐냐? 밥이라 그래 애들이. 아니야. 다 적어 민준이도. 무조건 90 넘어야 돼. 이 행동을 언놈한테 해. 누구한테 해? 밥한테 해. 그러니 밥이 목적어야.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에 해당하는 걸 높일 거야. 우리는 행동 안 하는 걸로 할 거야. 마찬가지로 부사격 조사를 에게 대신에 깨를 쓰고 다르지 주격 조사랑. 뱉다, 들이다. 원래 높임의 의미를 가진 특수어휘. 선언만 의미가 없어. 객체 높임은. 시험에 야 들이다는 주체야 객체야 그러면 머릿속으로 들이다가 뭐더라? 주체든가 실수인가? 하지마. 하지마. 문장을 만들어 그냥. 내가 선생님께 뭐 선물을 드리다. 누구 때문에 썼지? 들이다를 선생님 때문에 썼네. 이 행동 안 하네. 객체네. 들이다는 객체에 쓰네. 이렇게 해. 외우려 하지 말고 제발 문장을 만들어 습관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면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장이 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좀 적어라. 보지마 말고. 멍 때리고 있는 쥐뿔라 했더니 드라마 보나. 왜냐하면 이게 틀렸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왜 틀렸어? 이유가 뭐야? 서술해봐. 고치면 그럼 왜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 서술해봐를 적을 수 있어야 돼. 문법은. 은변도 마찬가지고. 얘는 사람한테만 써야 돼. 직접적으로 사람한테만 써야 돼. 쓰면 안 돼. 이 문장의 주어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다라는 걸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있겠습니다 라고 고칠 거야. 말씀인데 뭐 말인데 말씀이 한 번씩 나와 경상에서. 말씀은 상대방의 말을 말씀이라 하면 높이는 거고 내 말을 말씀이라 하면 낮추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내 말을 말씀이라 하면 내가 높이는 것 같은데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하면 안 돼. 저 드릴 말이 있는데 하면 안 돼. 자기 말을 할 때는 낮추는 거야. 두 가지야. 이중적이야 말씀. 자 아무튼 이렇게 바꿨어. 근데 바꾸고 보니까 임마가 높일 수 없는 얘를 안 높였는데 찝찝해. 뭔가 찝찝해. 왜냐하면 말씀은 교장 선생님의 한 일부분이거든. 소유물 같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싶어. 교장 선생님은 지금 간영어야. 간영을 높일 수가 없어 우리가. 우리 배운 게 주체, 주어 높이는 거. 객체, 목적어, 부사어 높이는 걸 배웠는데 방법이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다시 라고 바꿀 거야. 그러면 의시는 세훈아 무슨 높임에 쓰는 거지? 주체 높임에 쓰는 거야.
주체가 뭐지 여기서 세훈아? 말씀이야. 얘를 높이는 거 맞아. 주체 아닌데요 하면 안 돼. 말씀을 높일 수밖에 없어. 의실은 주체니까 주어를 높이는 거니까 말씀이 주어니까 얘를 높이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 말씀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말씀을 높여주면 말씀의 소유자인 교장쌤이 간접적으로 높여진단 말이야. 그래서 주체 중에서도 간접 높임 이라 하면 되겠지. 그냥 만약에 이게 교장쌤이 계십니다 뭐 하면 그냥 주체에 직접 되는 거고, 그치?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주체 높임의 종류, 주체 높임의 종류 같은 거 다른 거가 나온다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 간접 높임, 대상의 신체, 부분, 뭐 소유물, 말, 생각, 간접, 많으시다 하는 거. 됐죠? 다시 상대 높임을 봅시다. 상대 높임은 듣는 사람이야. 무조건 청자. 내 말을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 그래서 합쇼체를 하는데 우리가 합쇼 아주 높이는 거, 아주 높이는 거, 예사롭게 높이는 거, 두루두루 높이는 거, 예사롭게 낮추는 거, 아주 낮추는 거, 두루두루 낮추는 거. 높임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낮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지? 이거는 학교에서 표를 줄 거야. 아마 학습지로 주면 그때 가서 다 외워. 왜냐하면 지금은 하다만 가지고 있지만 가다를 하면 어떻게 될까? 가다의 합쇼체의 명령문은 어떻게 될까? 이게 나올 거야 아마. 무조건 네. 아니면 5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격식체인 것은, 이 중에 비격식체인 것은, 이 중에 등급이 다른 애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돼. 우리가 잘 두고. 아무튼 상대 높임은 무조건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종결 표현만 해당해.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하면 틀려. 종결 표현이야. 왜냐하면 얘가 조사거든, 얘들아. 요가 해요 할 때 요가 조사거든. 적어놔. 그래서 무조건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한다면 틀리고, 조사로 한다 해도 틀리고,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될 거야. 그럼 쌤이 만약에 문장이 이만큼 있어, 얘들아, 막 길어. 얘들아, 마지막을 왜 이렇게 끝냈어? 그럼 너거는 네, 상대방을 왜 문장을 이렇게 끝냈어? 네, 상대방을 듣는 일을. 문장이 겁나 길어. 왜 이렇게 끝냈어? 네, 상대방을 이라고 얘기해. 대답을 무조건. 그래 놓고 이제 높인 거야, 낮춘 거야. 그 중에서 격식이야, 비격식이야. 비격식이라면 이 중에서 뭐야? 이렇게 결론 낼 거야. 처음부터 누구 높였는데요? 뭐 때문에 썼는데 하지 말고 끝에 걸 물으면 무조건 상대 때문에 썼습니다 라고 해. 근데도 안 할 거야 아마. 내가 물어보면 또. 자, 오서희님 우승을 축하합니다. 비읍니다. 로 끝났어. 왜? 상민아.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내보다 높나 낮나? 높으니까 합니다 했겠지, 그지? 민준아, 왜 어로 끝났어? 상대방 때문에. 낮겠어, 높겠어? 아니, 니보다 높은 사람한테 했어, 그래. 낮은 사람한테 했어, 그래. 낮은 사람한테 했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어머님께서는 시장에 가시나요? 막 만약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저거 따라와.
높임이 지금 깨서 가시의 시 요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세훈아, 깨서와 시는 누구 때문에 썼어? 엄마 때문에 썼어. 엄마 이 행동을 하니까 주체. 요는 왜 썼어, 상민아? 아이고, 요는 왜 썼어? 요는 왜 썼어?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 들어?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마지막을 왜 이래 끝냈어? 하면 내가 뭐라 하라고 그랬어? 상대요 하라고 그랬잖아, 시켜. 뭐 어려워, 그게? 씨뿔라. 자, 왜 요로 끝났어? 상대방 때문에.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야? 이제 보는 거야. 누구야? 말 듣는 사람이 누구야? 엄마. 높여서 낮췄어. 높였지. 이래 간다고. 무조건 결론 낼라 하지 말고, 뭐 결론 빨리 낼라 그래. 천천히 해. 단계가 있다고.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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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단계를 가야지. 왜 있지? 가시는 사람이, 아이씨, 말도 안 돼. 너, 선생님이, 오래. 어떻게 바꿔야 되노, 민준아? 너, 좀 바꿔서 읽어봐. 너, 틀려도 돼. 선생님 깨설 해야지. 3점 날아갔고, 일단. 3점 날아갔고. 오라셔. 태윤이, 선생님께서 오라셔. 상민이, 너 선생님께서 오라셔. 왜 오라셔로 해야 돼, 상민아? 이거는 왜 틀렸고, 이거는 왜 맞아? 어? 뭐라노? 올해는 뭐? 그럼 시험 소수령 쓰는데 이거 왜 틀렸어? 그러면 이건 높임 표현이 아니에요. 이래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올해는 왜 틀렸어? 그럼 뭐라 할 건데? 그럼 얘는 왜 맞는데? 높임 표현이니까요. 이럴 거야? 소수령 다 날려. 10점 만점에 빵점이야. 찍지 마. 모른다 해 그냥. 찍지 말고. 자, 올해는 왜 틀렸어, 민준아? 일단 왜 그래? 아 참네. 에이씨. 방금까지 배웠는 거는 다 한 개도 안 써먹고 있다. 세훈이는 일단 객치니까 뭐 그래. 오는 행동은 반말하고 반말 모르잖아. 반말하고 있잖아. 오는 행동은 너가 하는 거야. 너. 그러니까 오라 해야 돼. 오라. 오시 하면 안 돼. 말은 선생님이 하셨어. 하시. 내 말 듣는 사람은 너야. 안 높여도 돼. 이걸 줄여서 이제 그냥 오라셔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럼 만약에 시험에 오시래 하면 또 왜 틀렸어? 하면 또 쓸 수 있어야 돼. 오는 행동을 하는 건 지금 너인데 주체에 선어멀미 시를 썼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간다고. 오라셔요 하면 또 왜 안 돼? 요는 상대방이 높일 때 쓰는데 상대방이 너기 때문에 높이면 쓰면 안 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뭐 높임이 아니고 바꾸고 아이고 이 자식아. 되겠어, 상민아, 민준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좀. 계속 봐. 집에 가서 배운 대로 계속. 자, 그렇게 하면 대충 뭐 끝난 것 같고
요것도 좀 봐놔. 이런 것들 좀 봐놓고. 잘 문제 많지 이거. 커피가 나오십니다. 커피가 뭐 오늘은 뭐 케이크가 품절이십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아이고. 요거 왜 고치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삼촌이 오빠 옷이라고 해. 정확히 하면 이 하면 안 돼. 그지? 삼촌 깨서 돼야 돼. 정확히 하면.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봐주는 거야, 애교로 그냥 우리가. 정확히 하면 삼촌 깨서, 여기서 깨서 했으니까 정확히 해줘야 돼. 오빠, 오라고, 오는 건 오빠니까 오라가 되는 거고, 말은 삼촌이 했으니까 하셔. 이런 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해. 그냥 대충 넘어갈 건 아닌데 있잖아. 학교에서 뭐 앞존법 뭐 이런 걸 알려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말하는 애 입장에서는 삼촌은 높고 오빠는 높거든. 그렇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옷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제 누구 입장에서 보냐면, 삼촌이 말을 할 때 오빠 옷이라고 해 이렇게 했겠나, 오빠 오라고 했겠나. 삼촌이 오라고 했겠지. 근데 굳이 이제 내 입장에서 높다고 해서 높일 필요가 없어. 삼촌이 내보다 더 오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직장 같은 데 가면 대리가 있고 과장님이 있거든. 내가 사원이야. 둘 다 높아. 그럼 과장님한테 대리님이 오시라는데요 이러면 안 돼. 님 붙이면 안 돼. 내 말 듣는 사람이 그 대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해. 우리 압존법이라 하는데, 학교에서 해주면 하고 안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만 봐놔. 밑에 거도 보면 여쭤보셨어. 선생님께서 너에게 물어보셨어. 물어보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지? 점원이 고객에게 품절이십니다. 물건은 높이면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품절입니다. 그렇지? 근데 3번은 사실 좀 상황에 따라 좀 애매하긴 해. 이 물건이라는 게 고객의 어떤 하나의 그 소유물로 들어가면 또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 간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정확히 봐야 돼. 아마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나오면 볼 건데. 그래서 무조건 뭘 해야 된다라고 정하지 말고 상황을 잘 보고 내가 높이는지 낮추는지를 좀 봐. 시간 표현에서 우리가 좀 헷갈려. 일단 말하면 봐라.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시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바라시를 할 때, 이걸 1번, 이건 2번 뒀을 때,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그러면 애들이 1번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2번을 많이 해. 실제로 보면. 똑똑한 애들도 보면 1, 2등급 나오는 선배들도 보면 요 표만 딱 갖다 놓고, 얘들아 여기에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건 뭐야? 아, 앞서니까 요거네요. 이래봐 애들이. 자꾸만 달리기 생각해. 달리기는 자기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시간의 흐름이잖아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놈이 더 앞에 있는 거지, 앞서는 거지. 근데 헷갈려.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 말로 그냥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을 하면, 과거하면 그렇지 하는데, 공부할 때는 실제로 이걸 탁 지워버리고 저 표만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건 뭐고, 여기 있는 건 뭐고, 여기 있는 건 뭐고, 과거, 현재, 미래 이런데 얘를 자꾸 잡아. 얘를 이렇게 잡아. 그래놓고 이제 미래를 막 찾는 거야 애들이. 그럼 다 틀려버리지. 다 엉켜버려. 앞선다는 건 먼저는, 그러니까 바라시보다 먼저 있는 이러면 참 좋잖아. 근데 꼭 앞선, 왜 모든 출판사가 다 앞선다 이래 돼 있어. 그게 좀 헷갈려 요즘 애들은. 자, 그 다음에 보면 옷이 다 젖어버렸네. 끝없이 밀려오는 뭐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있는데요. 발령되었습니다. 보면 대충 알아 우리가. 미래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뭐 이게 진행인 건지 완료인 건지 대충 아는데,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정립을 시키다 보니까 헷갈려. 사실 굉장히 헷갈려. 표도 없고 씨. 이것도 김수학 거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오늘 끝나면 김수학 거 보고 해. 좀 표도
자, 봐봐. 일단은 시제는 과거는 다 똑같아 얘들아. 과거는 일반적으로 얘를 쓰지. 얘는 좀 먼 과거야. 먼 과거. 현재와 단절된 과거. 먼 과거. 나 어릴 때 많이 아팠었어. 뭐 이런 거. 지금은 안 그래. 이런 거. 현재와 좀 단절된 느낌을 가질 때. 저번 달에 친구가 왔었어. 뭐 이런 거. 더는 직접 경험한 거를 해상할 때 하는 거야. 내가 직접 경험한 거. 그렇더라. 걔가 뭐 어떻더라. 할 때. 관형사형 어미나 안 된다. 헷갈린다. 없고, 설명 안 한대. 동사, 형용사, 나 잘 구분이 안 된다. 없고, 내가 옛날에 했대. 민준이하고 저기 세용이는. 자, 늙다는 뭐고, 상민아? 늙다는 뭐고? 자신있게 해. 머무르지 마. 틀려도 돼. 형용사. 젊다는. 형용사. 민준이는 늙다. 젊다. 어? 형용사. 세훈이는 늙다. 동사. 젊다. 형용사. 헷갈려? 형용사? 이렇게 하네. 늙다가 왜 형용사야? 민준이 생각, 상민이 생각은. 응? 자신있게 상민아. 틀려도 돼. 얼버무리지 마. 그러면 시험 다 틀려. 자신감 갖고 해. 틀려도 돼. 맞아도 되고 상관없어. 지금은 정확하게 지금 잡아가면 돼. 자신있게. 그래야 바꾸지 머릿속 내용을. 꾸며준다. 니는 가정사용 의미 알아 몰라? 솔직히 얘기해. 뒤지기 전에. 왜 근데 씨 구라를 쳐. 내한테 쥐기뿔라. 제일 싫어한다고. 구라 치지 마. 모르는 거지. 뭘 자꾸 안다고. 야. 모르는 걸부터 일단 네가 인정을 하는 게 시작이야. 야. 그래야지 네가 공부를 하고 신경을 쓰지.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럼 야는 안 꾸며주나? 꾸며준다 생각하면 다 둘 다 꾸며주지. 그래 생각하면. 자, 일단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을 때 동사는 명령, 청유가 가능해. 형용사는 안 돼. 건강하다는 동사, 형용사. 형용사. 건강하세요. 안 돼.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면 안 돼. 명령하면 안 돼. 야, 우리 건강하자. 안 돼. 하면 안 돼. 잘못된 거야. 우리 행복하자. 행복합시다. 행복해라. 안 돼. 다 잘못된 거. 형용사는 명령, 청유하면 안 돼. 못 해. 행복하게 지냈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게 꼭 지내세요. 이래야지.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안 돼. 근데 많이 쓰지 사실. 선언말 어미. 현재형에는 나중에 배울 건데 젊는다 안 돼. 예쁜다 안 돼. 야 빨리 늙어라. 돼.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야 우리 빨리 젊자. 안 돼. 지나간 거기 때문에 역으로 갈 수가 없어. 동사, 형용사. 이걸 구분을 못하면 시제 구분이 안 돼. 왜 그런지 알려줄 거야 이따가. 동사, 형용사. 꾸며준다. 자 한번 보자. 동사나 형용사는 세훈아 꾸며주는 기능이 있다. 저거는 배웠는데 제 시기만. 동사나 형용사는 꾸며주는 기능이 없다. 못 꾸민다. 꾸밀 수 있는 놈은 관형사, 부사 밖에 없다. 동사, 형용사는 못 꾸민다. 근데 동사,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했어? 내 꾸며주는 걸로. 죽여불라 이씨. 그러면 우리가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선생님! 꾸며주네요. 선생님! 꾸며주네요. 그럼 니는 그 된소리 하기 위해서도 가형사형 의미에 쓰이는 리얼이 뒤에 된소리 되는 것도 이해 못하고 있었겠구만. 그러니까 다 해갖고 와. 질문 100개 만들어 오기. 예쁜 꽃 먹는 빵. 선생님 꿈이네요. 왜 우리한테 구라치지 마라 걔는 구라쳐요. 미워요. 동사는 꾸밀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꾸밀 수가 없어. 그런데 왜 동사인 늙다가 동사인 먹다가 형용사인 젊다와 예쁘다가 꾸밀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 형용사 어간에 은이라는 애가 붙어서 남자를 꾸미는 거야. 늙다가 꾸미는 게 아니고, 세훈아. 꾸밀 수가 없어. 예쁘다에 니은이라는 애가 붙어서 꾸미는 거야. 예쁘가 꾸미는 게 아니고. 그럼 동사, 형용사는 꾸미는 기능이 없으니까 어떤 어미를 붙여서 마치 간형사인 것처럼, 간형사는 어떤으로 꾸미니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꽃, 어떤 빵. 늙은 남자, 젊은 여자, 예쁜 꽃이요 먹는 빵이요 라고 해서 마치 간형사인 것처럼 동사, 형용사를 바꿔주니 간형사의 형태를 가지게 하는 어미다 라고 하는 거야. 이 짜스가야. 그래서 네가 그거 은근동에서 보면, 예를 들어 뭐 할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가능사형 뭐 어미 리을 뒤에서는 된소리 나올 거란 말이야, 임식이야. 그럼 가능사형 어미를 모르면 못 푸는데, 그걸. 이번에 성화에서도 나왔어. 보기 5개 중고 다음 주 된소리 환경이 다른 것은 해가 나왔어. 아이씨, 틀려갖고 아쉽게. 가능사형 어미가 나온다면 얘들아 무조건 띄워야 돼. 만약 이렇게 나왔어,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 애들이 이거를 가형사형 어미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아니야. 여기서는 이 전체가 이렇게 어미겠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띄었다는 건 앞에 애가 가형사형 어미가 아니란 얘기야. 아무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으면 먹는다 할 때 중간에 오는 선어말 어미 는이네. 내가 이렇게 적으면 먹는 빵 할 때 이 먹는을 간형사로 만들어주는 간형사형 어미네. 얘는 앞에 뒤에 하나씩 와야 되고, 얘는 뭔가 오고 안 오고 띄우겠네. 볼 줄 알아야 돼. 엄청 중요해. 그래서 이 짝대기를 잘 봐야 돼. 대충 보면 안 돼. 자, 간형사형 어미는을 썼습니다. 이래 나온다고 시험에. 틀려. 짝대기 2개 쓰면 안 돼. 절대로. 됐지? 다 적었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간형사형 어미를 봐봐. 동사에 예를 붙이면 가구고, 형용사에 예를 붙이면 현재야.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한다면, 만약에 시험에 이런 게 있다 치자. 예를 들면 얘는 뭐야? 물어. 늙은이 뭐더라? 늙은은 뭐지? 과거까지 하면 안 돼. 시험 칠 때 아니면 내가 숙제 낼 때 다 적어 올 거야. 이제 운동처럼 다 적어 와. 내가 물을 거야. 야, 늙은은 뭐야? 선생님 은이 붙어서 정말 죽는다. 야, 늙은은 뭐야? 시제가. 선생님 간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서 하지마. 안 돼. 제일 기본은 뭐야? 동사야 형용사야부터 알아야 돼. 얘는 동사니까 뭐가 돼, 얘들아? 과거가 돼.
얘는 형용사니까 현재가 돼. 달라, 시제가. 근데 무조건 은이 붙어서 과거요, 은이 붙어서 현재요, 뭐, 선생님, 관형사형 의미인데요, 뭐, 하지 마, 제발. 그러니까 지금 관형사의 의미,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뭐, 동사, 이런 막 해놓은 거잖아. 이게 좀 헷갈려. 은이 좀 헷갈려.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동사의 관형사의 의미, 니은, 동사의 관형사의 의미. 외우지 말고 또, 문장을 생각해. 단어를. 뭐 먹은 머시기 간 머시기 먹은 빵 간 사람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가지고 기억해. 단어를. 그래야 시험에서 안 헷갈려. 야, 가정사용 의미를 동사에 니은 붙였어, 은 붙였어, 뭐 할래 너? 뭐더라 하지 말고 해보는 거야. 우리가 먹은, 먹는, 먹을 이래 놓잖아. 뭐 쉽노? 먹은, 먹는, 먹을. 가는, 갈. 해놓으면 쉽잖아. 근데 니는 막 안 들어와. 머리에 절대 안 들어와. 자, 가는 사람이 던. 얘는 뭐 쉽지. 뭐 했던 사람, 뭐 갔던 사람. 됐지? 선언말 의미 동사는 니은. 동사는 니은. 얘는 뭐 헷갈린 거 없지. 똑같지. 근데 이제 동사의 선언말 어미 니은이냐, 동사의 간형사의 어미 니은이냐, 이것도 헷갈려 애들이. 잘 봐야 돼. 작대기 2개 있고 1개 있고 다르지. 간형사의 어미 간. 동사는 간다 이러면 자 우리가 간다, 먹는다, 간다, 갔었다, 먹었다. 이거 없다고. 없는 게 많이 맞긴 한데 왜 모든 교과서에 없다고 지금 옛날부터 했는지 나는 그래.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애들이 헷갈려. 아 그러면 형용사나 서술조사는 현재 시제를 못 나타내나? 못 나타내나?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이 아니고 안 쓰면 된다는 거야. 원형을 쓰면 된다는 거야. 선언말 의미가 없으니까 안 쓰면 그냥 예쁘다 혹은 학생이다. 아까 서술조사 우리가 이다라고 배웠으니까 서술조사는 이다거든. 그냥 뭐다, 학생이다, 예쁘다. 아무런 선언말 의미를 안 쓰면, 원형을 쓰면 현재야 그냥. 그 다음 관사 의미, 뭐 동사는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미래는 뭐 이런 게 있고 정도 외워두면 돼. 그러면 이제 위에서 이제 뭐 밀려오는은 뭐야? 아, 밀려오다라는 동사예요, 선생님. 관형사의 의미 는을 썼네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야. 우리는 적어 갖고 올 거고. 여기 있는 것도 뭐 보면 될 거고. 어떻게 이게 나와. 결국 이게 중요해. 딱 보면 뭐 과거, 현재는 우리가 알기니까. 근데 현재 시제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 우리가 기차가 곧 도착해. 기차가 내일 도착해. 내일 도착한다. 분명히 곧이나 내일 같은 거는 미래인데 좀 가까운 미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쓰기도 해. 선언말 의미 니은. 도착하다의 선언말 의미 니은. 어떤 보편의 진리, 사실 같은 거. 지구는 태양주를 돈다. 직업 같은 거. 난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한다. 과거 일인데 좀 생생하게 현장감을 드러내려고 세종대왕이 1446 한글 반포했다. 이래 안 하고 반포한다. get은 미래인데 미래의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의지, 열심히 하겠어. 나는 꼭 추추. 야, 지금쯤 학교 도착했겠다. 그지? 했겠다. 의미를 완곡, 좀 부드럽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창문 열어도 되겠어요.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한다. 자, 여기 있는 거 방금 했는 표 보고 공부하면 될 거고. 자, 동작상하고 이제 완료상이 있는데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야. 세훈이가 책상에 앉아 있다. 진행 완료. 세훈아.
완료. 네 생각 얘기해 그냥 따라하지 말고. 진행. 완료. 완료. 왜 완료하면 표현 왜 완료하면 앉아 있고 그걸 계속.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앉아 있고 그걸 계속 하니까 뭐 어쩌라고 민준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물으면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민이는 어떤 걸 봤냐 하면 상태를 자꾸 보고 있는 거고 동작상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동작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 하는 거야. 그러면 동작상에서 앉아 있다는 건 앉는 행동은 끝났지. 그 상태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상태는 우리는 상으로 안 본단 말이야. 되겠어?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고 실현 방법으로 할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진행이 요걸 쓸 거야. 앉고 있다. 태연이가 지금 앉고 있다. 완료가 보통 얘를 쓸 거야. 야, 앉아 있다는 뭐야? 네, 선생님 완료입니다. 왜? 아 있다를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피고 있다. 꽃이 피고 있다는 뭐야? 네, 진행입니다. 왜? 고 있다를 썼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제는 문법적으로. 지금까지 느낌으로 현재까지 가본가? 창문이 열려 있다. 꽃이 피어 있다. 꽃이 피고 있다. 민준이가 밥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먹는 걸 지금 계속 하잖아요. 선생님 이러지 말고 고 있다를 썼고요. 까다를 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할 거란 말이야. 자, 거기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고. 근데 고 있다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해, 얘들아. 상황에 따라.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사람의 어떤 신체에 부착되는 어떤 것들 아니면 신체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게 있어. 예를 들면 넥타이 메고 있다, 모자 쓰고 있다, 원피스를 입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택시를 타고 있다 같은 것을 봤을 때 쌤이 지금 택시를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타는 중이야. 그럼 뭐라 할래 너가? 쌤 택시 타고 있어요. 이럴 거 아니야. 쌤이 택시에 앉아 있어 이렇게. 그럼 뭐라 할 거야? 택시 타고 있어요. 그럴 거야. 넥타이 막 메고 있어 지금. 쌤 뭐해? 넥타이 메고 있는데? 넥타이 메고 내가 왔어. 쌤 오늘 뭐 메고 왔어? 넥타이 메고 왔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어. 신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자, 시제를 파악해보고 꼭 봐. 별표놓고 꼭 봐. 뭐 맞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서사한 느낌이 있고 뭐 됐고. 피동은 오늘 못할 것 같아.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할 거야. 숙제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